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예, 오늘도 바로 사주 예시를 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몇 시간 전에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건데, 항상 이 십신 위주의 해석, 이 십신 위주의 사주 명리 해석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관, 이 정관을 기준으로 한 예전 자평진전이나 이제 고서에 이 정관을 너무 귀한 글자, 이게 다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기준으로 모든 걸 거의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성이 좋은 글자인 이유는 이 정관을 재생관으로 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관이 흉신이어도 이 상관이 재성을 통해서 이 재성을 생해서 재성이 다시 정관을 생한다면 이걸 또 좋은 글자로 봐주고, 이런 식의 십신 위주의 뭔가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십신 위주의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에는 이렇게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성. 이게 저희는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이걸 화라고 하고, 이것도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이걸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병화와 정화는 엄연히 다른 글자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앞으로 확산하고 상승하려고 하고, 이 친구는 안으로 이게 응축하고 하강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식신으로 쓰는 사람과 이거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 이 정화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과 병화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런 속성을 무시하고 그냥 글자 자체, 이 십신 위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해석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 개해 일주가 있으시고, 그게 정사월이었죠. 그리고 개묘, 이런 사주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이렇게 재성이 격이 됐는데 이제 기존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또 제격이죠. 그러니까 양옆에 이런 비겁이 있어서 이걸 극하면은 이 사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식상으로, 이거를 이제 생해서 이 식상으로 이 비견들이 식상으로 생해서 이 재성을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재성이 결국엔 또 정관을 생해야 좋다. 이런 식의 해석을 고서들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주가 있냐는 거죠. 있어도 저희가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글자들이 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글자들이 계속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견 겁재가 재성을 극하면 안 좋고, 또 상관이 뭐 이제 이런 정관을 쳐서 견관을 하면 매우 흉하다,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 길신과 흉신 위주의 해석을 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블로그에 그런 내용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제가 좀 이제 명확한 질문을 가져왔어요. 이분의 지금 상황, 자 일단 사주 원국부터 쓸게요. 임잘주시고요. 그리고 정해월에 태어나셨고, 이분이 을해, 그리고 이민시, 이런 분이 있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육아휴직을 하는 상태인데 그 시어머니 가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대요. 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애기가 좀 안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이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그 어머니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제 여쭤본 거죠. 자, 일단 사주를 보시면 이 수가 임수, 그러니까 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이 임수가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만세력에 이 검정색 글씨가 많다고, 아 수가 강하네, 수기운이 강하네요, 이게 틀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임수가 강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임수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 있는 뭐 정화가 힘을 못 쓴다, 이게 무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다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는 오행적 사고라는 거죠. 저희는 다 알아요. 이 정화랑 임수가 이 해수에서 엄청 강하다는 거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을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오화에서 임수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수에서 임수와 반대편에 있는 이 개수가 태어나죠. 그리고 임수와 음양관계에 있는 병화도 태어나요. 그러면은 병화와 음양관계에 있는 정화는 여기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둘과 이 둘은 항상 음양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요, 이 병화와 개수가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둘은 완전 다른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개수와 병화는 이 음에서 양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요, 이 정화와 임수는
이 양에서 이제 음으로 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응축을 하고 하강을 하는 매우 안으로 조용하고 실속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임수와 정화는. 그러니까 이 자수에서 얼마나 이 정화와 임수가 힘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화, 수 이런 오행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 수가 강하니까 이 화가 약하네. 그러니까 이걸 또 용신을 이제 목으로 잡혔죠. 목. 그러니까 이 목으로 뭐 이 목생화를 해야 된다.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조용신으로 이제 또 쓰겠죠. 그렇게 하면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을 그러면 어떤 목을 또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끼워 맞추기, 예, 글자 자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여쭤본 게 이제 자기를 해야 될지, 이제 뭐 직장을 나중에 또 다녀야 될지, 이제 그걸 질문하신 거잖아요. 다시 쓸게요. 정해월. 자, 근데 딱 이 원국만 보시면요. 이분이 자 보세요. 이게 이 해수에서 임수, 기토, 정화가 가장 세다는 걸 저희는 알죠. 제일 활발한 글자라는 걸. 근데 지금 두 개 다 왔어요. 두 개 다. 그러면은 지지를 보는 거예요. 지지를. 정화가 해수에 있으니까 뭐죠? 걸록이죠. 임수가 여기 인목에 있어요. 이건 뭐죠? 병이죠, 병. 그러니까 정화가 더 강하잖아요. 원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제격이에요. 제격. 정제격.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근데 보세요. 그런 성향에 상관도 있어요. 상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밑에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사주가. 남의 말을 잘 듣겠어요. 이런 분이. 근데 다만 이 임수잖아요. 임수. 임수라는 거, 정화. 이 글자들이 다 음의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음의 글자들. 그런 게 티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양보다 오히려 음들이 티는 안 나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음이. 그런데 고집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이 원국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원국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십신 위주의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딱 보고 아 이거 상관생제 그냥 상관이랑 정제 거기다 이런 비경급제 많으니까 당신은 직장생활 잘 못한다.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국 위주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해석이. 이분의 지금 제일 중요한 대운이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그러니까 임묘진에 그 이제 지금 이분이 경인대운이에요. 경인대운. 아까 보니까 경인대운인데 자 보세요. 자 임묘진 저희는 알고 있죠. 어떤 글자를 써야 되는지 간목과 신금을 써야 되겠죠. 이 간목은 식신이고 이 신금은 정인이죠. 정인 이분한테. 그러니까 식신과 정인. 이게 식신과 정인. 그러니까 식신은 자기 일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죠. 정인은 이게 직장 생활이나 이제 그런 학문, 공부죠. 그러면은 이제 천간을 보는 거예요. 천간. 이 경이잖아요. 경. 편인이죠. 편인. 이 편인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경금이 임묘진에 힘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근데 임묘진에 이 편인이 어쨌든 천간에 오게 되면은 이 상관을 쓸 수가 없죠. 을경합이 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운이 더 강한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인성의 반대는 식재잖아요. 식재. 그러니까 이렇게 식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재의 생각이 강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인성이 오면은 이게 이 식재의 이런 활동이 원활하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성이 갑자기 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이 글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식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 편인이 임묘진에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쨌든 천간의 이 상관 자체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생제하려고 하는 이 상관과 재성과 상관, 비견 이런 흐름이 이 인성에 의해서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 상관도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임묘진에서는 이 신금도 잘 쓴다고 했죠. 이 정인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정인을 다시 쓸게요. 자 임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워놓을게요. 이분이 이제 임묘진인데 경인대운이죠. 경인대운. 이 경금이 이분 입장에서는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인. 근데 이 임묘진에 저희는 간목과 신금을 잘 쓴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식신이고 이건 정인이잖아요. 이건 자기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거는 직장생활 할 때 필요한 거죠.
이 편인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편인이 저희는 뭐 임묘진에서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 을목이 이 경금이 오면은 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이 식재 활동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정인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다음 대운이 뭐냐면 신묘대운이에요. 신묘대운. 자 보세요. 인묘진에서 신금도 잘 쓰잖아요. 이 신금이 오잖아요. 천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런 재성이나 식상관이 있어요. 이런 자기 주관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이분의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사실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일. 제 생각에는 이런 사주가 자기 일을 하고 싶겠죠.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근데 운에서는 이 직장 생활 하라고 오잖아요. 지금 이 정인을 곧 죽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이 두 개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자기 일보다는 조직에 들어가서 이 인성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을사잖아요. 을사. 그리고 병호. 이 세운이에요. 세운. 그리고 정미. 이거 다음에 이제 신유술로 가죠. 신유술. 자, 임수가 일간만 보면은 이 사오미에서 절태양이죠. 절태양. 자, 절태양은 뭐죠? 잠을 자고 준비를 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아까 육아휴직을 했다며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사묘에서부터 힘이 없어졌겠죠. 사실 임수니까 일간만 보면. 근데 위에 아까 정화도 그렇고 을목도 보세요. 을목은 이제 사오미에서 상관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을사가 왔으니까 이 상관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지금 천간에 상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은. 그 사오미에서 이 상관이 강해지니까 인성보다는 잠시나마. 근데 보세요. 여길 지나면 신유술이에요. 신유술. 이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 경금과 을목이 강해지죠. 그렇죠? 근데 아까 대운이 우선하는 거예요. 대운. 대운에서 인묘진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묘대운이란 말이에요. 경인대운 다음에. 그러니까 인성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병사묘, 사오미에서는 임수는 준비와 휴식과 잠을 자야 되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뭘 한다면 이 정민년에서 아마 이제 변화가 있겠죠. 정민년에서 항상 이 환절기 이 세운에서 이제 변화가 있겠죠. 아 이게 낙서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질문한 거는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냐 자기 일 해야 되냐 이게 질문하셨으니까 자기 일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사주 원국을 보시면요. 이분이 자 이게 엄청나게 진짜 이런 사주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진짜 엄청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임수가 이 정화랑 요것도 이 지지를 보세요. 지지를 그릇이 엄청 크잖아요. 임수가. 그러니까 이 원국만 보면은 진짜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이게 정제고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질이 엄청 강하죠. 비견이. 근데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임묘진. 임묘진은 뭐죠? 이 대운이 지금 임묘진이에요. 이분이. 지금 세운도 사움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임묘진에서 임수가 힘이 없어요. 병사묘죠. 병사묘. 그러니까 몸을 쓰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뭐 시어머니 밑에서 가게를 같이 운영한다. 본인은 직접 나서면 안 되겠죠. 몸을 쓴다거나 이렇게 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수잖아요. 더군다나. 임수는 약간 웬만하면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는 게 좋죠. 이게 왜냐면 글자 자체가 양에서 이게 음으로 가잖아요. 음으로. 경금과 임수는. 근데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대운이. 뭔가를 막 임수가 막 힘을 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주 원국 자체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 막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주 원국은. 근데 항상 운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운. 이건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본인 생각. 근데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국 자체가 이렇게 강해져 버리면 이 운을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나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한데 이 운에서 임묘진을 쓰라고 하니까 이미 본인은 알아요.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일. 근데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운에서는 아까 간목과 여기서 신금을 써야 되는 거죠. 신금. 근데 이 식신이고 이 정인이죠. 근데 이 경인대운, 이 경인대운이고 그 다음이 신묘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도 편인이고 이 신도 이 묘에서 매우 제왕이죠, 제왕.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운 자체가 인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재 활동이 인성이 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인성을 받아들이는 걸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분이 보시면 정해월이잖아요. 글씨가 다시 쓸게요. 정해월이잖아요. 이 해월에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잘 쓰죠. 근데 정화가 물론 이 천간에 있어서 정제격이 됐지만 이분은 이 지지라는 곳에서 이 기토, 정관도 있단 말이에요. 정관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간에 아까 그 인성이 오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지지 현실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지지에서는 이 정관과 이 정제 이걸 잘 쓰죠. 정관과 정제 모두. 그러니까 정관도 잘 쓰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일보단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직장 생활하는 게 맞다. 네, 저희가 이것처럼 이 사주 명리라는 거는 자연의 흐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바뀌는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그 사주 원국의 그 오행들 그리고 글자들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십신 위주, 정관 위주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계절이 항상 저희가 이거를 자연법이잖아요. 자연법. 이 명리학은 이 자연법을 배우는데 뭐가 좋고 나쁘고가 있고 이제 길신과 흉신을 나누고 이게 이제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길신과 흉신을 나누는 것부터가 사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존대로 하면은 이 양 중심 그리고 길신 중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저희가 옛날에 제가 보여줬지만 이 사계절 순환에서 이 양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강 신약으로 또 채우는 거죠. 여기서 용신을 찾고 억부를 따지고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동전의 앞만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병화와 정화 이 화가 항상 여름에만 강한 건 아니잖아요. 이 겨울에도 강한 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금 그리고 신금 이게 항상 저희가 이제 신유술에서 강하다는 금이고 이 경금과 음양에 있는 이 신유술과 음양에 있는 인유진에서 이 인묘진에서 이 신금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맨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금이 약하면 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신강신약을 따지는 거죠. 또 억부를 따지고 용신을 찾고 그러면은 막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뭐 재성이 비경겁자한테 극을 당하면 상관으로 그 재성을 살려줘야 되고 그 상관이 흉신이지만 재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 또 좋게 변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글자 위주의 해석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속성. 이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에는 정화와 병화 완전 다른 거죠. 이 정화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 병화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글자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저희가 식신, 상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글자의 속성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글자 위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요. 해자축. 아까 그분 있죠. 그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사주. 자, 이 아까 개해 일주시고 정사월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개묘년생. 여기만 쓸게요, 일단. 아까 이분이 운이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운이. 그럼 이게 지금 편제죠, 편제. 이분 입장에서는 편제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걸 그냥 편제격으로만 보고 해자축으로 간다. 근데 이 정화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편제가 강해지니까 투자를 더 하고 확장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편제격이니까 편제니까 편제는 막 투자 무슨 사업 막 뭔가 이 글자만 보면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 해자축은 이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있는 것도 줄여야 되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무조건 다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해자축을 떠나서 이 정화라는 글자 이 정화라는 글자의 속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성 글자보다 속성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우 실속 있는 글자잖아요. 실속. 그러니까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음은. 이건 더 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양에서.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편제를 완전 응축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십신 위주의 해석이 이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뭐 정과는 뭔가 계속 규율을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뭐 편제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뭐 인성은 계속 수련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글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성도 이제 병화를 만약에 인성으로 쓴다, 그럼 확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성을 뭔가 홍보와 더 관련 있고 마케팅 이런 쪽에 더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글자의 속성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 조금 약간 정리가 안 되게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를 잘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다른 십신이나 이제 그런 글자의 속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